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또 돌고 돌아서 수능날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수능이 어제 같은데 올해 수능이 벌써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역시 수능하면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나 봅니다. 오늘 날씨 자체는 그렇게 춥지 않다고 했는데 수능날이라 그런지 또 기온은 뭔가 쌀쌀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 상황은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찬바람이 불어들고 있을지 아니면 나름대로 좀 훈풍을 좀 느끼고 있을지 궁금한데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약간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하락세가 연출이 됐고 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도 모멘텀, 좀 긍정적인 재료보다는 약간은 리스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또 어떠한 전략을 채택해야 할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하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 좀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단쇼 찾아주신 분들과는 함께 좀 즐겁게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수능날이라서 그런지 서울대학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태리님이 서울대 한번 가보려고요. 크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능을 다시 보실 계획인가 생각을 했더니 여기 밑에 다른 분이 팩트 폭격을 해주셨습니다. 수능을 꼭 보지 않아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태리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수능 보지 않아도 서울대는 언제든 들어갈 수 있고요. 서울대가 뭐예요? 뭐 하버드도 그냥 돈만 있으면 그냥 여행 가서 투어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진정주린이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마그마님, 준호님, 그리고 앞산솔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응이응님께서도 오늘 수능날이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의왕의왕님 안녕하세요. 네, 혜령고님도 오랜만에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드롭조아님도 오늘 진단쇼 찾아와 주셨는데 요즘에 출석률이 좋으시네요. 제가 항상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진단쇼 많이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전문가님, 부자왕 전문가님인데요. 바로 종목 진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자왕입니다. 네, 오늘 시장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모멘텀에 조금 더 반응을 할 줄 알았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첫 번째로 진단을 해볼 종목이 의왕의왕님이 보내주신 대한전선이고요. 1,865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연을 읽어보니까 네옴시티를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오늘 하락 중이라서 기분이 매우 안 좋으신 것 같거든요. 저 대응 전략과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저 대한전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뭔가 원전 이야기도 있었고 네옴시티 이야기도 있었고 뭐 이번에 성적도 나쁘지 않다고 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네요. 대한전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앵커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동사는 그런 내용, 즉 주식이라는 게 뭐 실적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이슈가 있고 뉴스가 좀 좋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초고 케이블 생산 사우디 쪽이 아무래도 네옴시티 비롯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주가는 조금씩이나 다 올랐죠. 뭐 많이 올랐으면 좀 조정 주고 또 매수 기회를 주고 다시 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뭐 대한전선 잘 아시겠지만 기업 내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업황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과거의 그 기업 내용에 대한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 실적과 함께 깨끗하게 뭐 정리된 게 아니니까 앞으로는 좀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몇 년 동안에 좀 부진했던 실적이라든가 주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주가에 다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정도고, 이번 1분기 실적이라든가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을 봐야 되고 4분기도 봐야 될 텐데 그렇게 뭐 서프라이즈하게 놀랄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이쪽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네옴시티부터 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사우디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동사는 미국에서도 북미 쪽 관련해서의 프로젝트 수주가 꽤 커요. 2,400만 불짜리도 있고 연간 3억 달러가 돌파됐다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내용도 있으니까, 또 기업 내용은 좀 사실 부채 비율이 한 300%씩 넘어갔다가 지금은 많이 좀 개선됐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많이 줄여놨고, 더불어서 지금 조금씩 이제 재무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865원의 비중이 20%, 네, 비중 20%. 뭐 많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금을 많이 두르고 있어라,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이 적기다. 또 멀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좋은 종목 골라서 들어가는데, 이런 종목은 좀 그렇죠. 이런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덩치는 큰데, 그죠? 뭐 매출이 뭐 몇 조 단위로 나가잖아요. 근데 수익은 그렇게 큰 수익은 안 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슨 이슈가 되는 내용이 나와야 움직이는 종목이지 크게 기대할 건 없지만,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북미 쪽, 뭐 그건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중동 쪽, 네옴시티라든가 사우디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단기로 이분이 들어간 거는 뭐 그런 내용을 다 보고 들어갔으니까요. 1,865원. 비싼 가격에 들어간 거 아닌데요. 예, 일단 뭐 단타가 됐든 좀 멀리 봤든 그 기업 내용보다는 그 네옴시티라든가 그죠? 그 이슈에 움직였다 하더라도 지금은 한번 해볼 만한 자리예요. 뭐 지금 보니까 2,000원 근방에만 가면 단타 물량들이 나오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2,200원까지는 문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움직임을 봤을 때도 그렇고, 주봉의 그림을 봐서도 동종목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와 호재를 떠나서 기술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시기에 들어왔다고. 눌림목이 나오면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해도 좋은데, 그렇더라도 너무 몰빵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20%가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한 자리예요. 더 이상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일단 가격 기간 더블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1,800원, 1,700원 요 사이에서는 저가 매수가 계속 되는 자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월봉에서 그래도 그죠? 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니까 그죠? 1,000원에서 보면 5배 올랐잖아요. 5배에 3분의 2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되돌림에서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대량 거래 이 친구들은 다 물려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이 4,000원에 샀던 5,000원에 샀던 팔 기회가 없었는데요. 다 물려 있으니까 저는 기술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이 종목은 갖고 있다가 반등이 나올 때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 목표 2,200원, 중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 보고 다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크게 뭐 손절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부위에 따라 수익 내고 나오자. 그래서 중기적으로 투자 기간은 6개월 이상 제시합니다. 네, 대한전선 관련해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우선은 2,000원 부근까지는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대한전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전선 진단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서울대 이야기 해주시면서 서울대를 언제 가냐 이런 말씀을 어떤 준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순대 먹으러 간 거 말고는 점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 서울대 신림역 근처에 백순대 그리고 이 양념순대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특유의 분위기도 있고 해서 오랜만에 좀 백순대도 먹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순대가 좀 끌린다 하면 이쪽에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땡땡이 집 좋아 님이 보내주신 KH바텍이고요.
21,0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손절 생각도 있고 추가 매수할 생각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KH바텍이 그럴 만도 한 게 21,0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지금 손실이 꽤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만 좀 낼 수 있다면 아니면 원금 회복까지만 가능하다면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대응 방법 잘 잡아주세요. KH바텍 21,000원이면은 상당히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금 한번 실적을 살펴보니까 최근 한 3년 동안 놓고 보면은 2020년에 조금 좀 부진한 매출을 달성했고요. 또 적자도 났었고, 작년에는 흑자 반전에 성공했고, 점차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동 종목이 좀 들어갈 때는 그래도 기대감이 좀 크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죠? 비중 15%에 21,000원부터 사가지고 계속 지금 들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의 정신력과 장기 투자의 진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장기 투자가 그냥 들고 있어서 갖고 있는 종목, 빠지는 종목 들고 있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거든요. 오를 때 사서 올라가면 계속 들고 있는 거지. 빠지는데 계속 들고 있어봐야 고생하고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그 주식은 리스크 관리 좀 해줘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자주 하기 힘드니까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자본적 지출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비용은 싫고 그냥 이익만 챙겼다 그러면 조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KH바텍은 휴대폰 기기 관련해서는 사실 뭐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원자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동사가 실적 내는 거 봤을 때는 잘 나갔을 때 비교가 안 되지만은 작년보다는 썩 기대가 클 수는 없겠는데요. 네. 그렇지만은 그 정도 지난해 정도의 실적을 낸다 하더라도 주가 그동안에 너무 좀 과대평가 받았던 부분에 거품을 쏙 뺀다면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퍼 몇 배, 또 PBR 몇 배, BPS, EPS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가가 무슨 뭐 보증수표도 아닌데 퍼 20배, 5배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현재가 수준이 이 수익률 비해서 얼마나 좀 비싸게 팔리느냐, 좀 싸게 팔리는 정도지 보증수표 아니에요. 너무 믿지는 마시고 주가는 오를 때 사서 오를 때 팔거나 올라가다 못 올라가고 떨어지면 팔고 나와서 수익 챙기고, 요즘 전문가나 여러 방송 들어보시면은 현금화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1년 전 얘기는 계속 뭐 장기 투자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은 저가 분할 매수해서 슬슬 모아가는 게 좋은 자리긴 한데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또 지난 바이든과 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보니까 별로 뭐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으로 놓고 본다면 이 종목이 지금 본전 찾기가 얼마나 걸릴까 지금 답답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추매 생각도 있다. 그리고 손절은 좀 저는 좀 손절이란 단어조차 보기도 싫은데 손절, 추매 다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KH바텍의 월봉을 보시면은요, 2021년부터 동 종목은 사시면 안 돼요. 계속 3만원, 25,000원, 5,000원 단위로. 그죠? 뭐 변곡 타령할 필요도 없지만 변곡점, 꼭지점과 추세로서는 계속 팔으라는 신호지 매수하는 신호가 없거든요. 들어가셨으니까 이건 리스크 관리도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뭐 애플이라든가 삼성이 갤럭시 폰이 많이 팔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1,000원은 좀 비쌌던 것 같은데요. 타이밍이 좀 잘못됐다 그 말씀드리고요. 손절은 이미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라 그러면 또 지금 시점에 얼마나 또 이 추운 엄동설한 겨울 시점에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손절보다는 좀 손실 좀 줄이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월봉, 주봉, 일봉 제가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주봉은 좀 좋아요. 월봉 추세는 하향 추세긴 한데 주봉에서는 그래도 빨간 양봉이 하나, 둘, 세 개씩 보이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산소에 있는 비석형, 위에 길쭉하게 나와 있는 비석형인데 위로만 올라오면은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 종목은 올라는 가는데
답답하게 힘들게는 올라가는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딘다면 매물이 많은 자리는 추봉해서 보니까요. 여기 녹색선 있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끌고 올라갈까 그래요. 왜냐하면 장대 운봉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2만 원 무너질 때부터 해서 클라이맥스로 만드는 게 막 개파락 돌파하면서 막 쏟아진 자리가 15,000원과 요 자리 17,000원 근방이거든요. 또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한번 용트림해서 끌고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21,000원이니까 21,000원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추매보다는 만약 이런 전략은 있겠죠. 빨리 사가지고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서 빨리 오르면 조금 21,000원이 아니더라도 한 19,000원까지 얼른 올랐을 때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비중이 15%라 그러면은 지금은 좀 아껴 두셨다가 조금 더 실적이라든가 또 IT 쪽 업종 자체가 조금 힘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IT 쪽 관련해서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최근 장은 외국인들이 올려서 끌고 간 장이니까 그 친구들 움직임 잘 보셔야 돼요. 수급이 안 좋습니다. 이 종목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봉에서만 기술적으로 잡아드릴게요. 추매도 하지 마시고 손절은 이미 늦었고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오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은 18,000원이 맥시멈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조금 더 버텨보시고 요 별표선 자리 있죠. 여기에서는 한번 올라간다면 지금 15%니까 5% 정도 더해서 치고 나올 수 있는 전략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종목을 매집해서 키우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손절가와 단기 목표가만 제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12,000원이 무너지면서 11,600원에 저점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손절가는 12,000원 지지를 잘 지켜보시고 지지하면 보유하시고 조금 더 욕심 낸다면 18,000원 거기서 한번 안착되면 121선에서 22,000원까지 끌고 가는 것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면서 손실 좀 줄이는 전략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합니다. 네, 손절가 1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KH바텍 너무나도 아쉽고 속상하시겠지만 손실 최대한 줄이셔서 다른 종목에서 메꿔보시길 바랄게요. 네, KH바텍 관련해서 진단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테리님은 떡볶이도 굉장히 핫한 핫플에서 드시네요. 샤로스길이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 나름대로 되게 핫플레이스로 여겨지고 있는데 테리님이 떡볶이를 샤로스길에 가서 드셨다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테리님이 MZ 세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엔 좀 핫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요즘에 뭐 또 수유역이 핫하다고 하는데 수유역과 그리고 샤로스길까지 나중에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세 번째 종목은요. 혜령고님이 보내주신 알루코고요. 2,255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온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 알루코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오늘도 20% 넘게 오르고 있고 어떻게 저 자리를 잘 찾아서 저점에 들어가셔서 오늘 저렇게 수익을 가져갈 생각을 하셨는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루코가 오늘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현대 로템 수혜를 받고 있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수익 실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자, 알루코라는 종목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네옴시티에 조금 연관성은 있습니다. 알루미늄 쪽인데다가 또 이 IT 관련해서는 뭐 TV에도 들어가는데 동종목은 이제 그런 내용의 이슈에 아주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주가가 좀 저렴하다는 게 아마 상승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종목은 사실은 그렇게 뭐 시세가 크게 났던 적도 없고 보면은 액면 분할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 차트 보시면은 2014년, 15년 요때 한번 큰 시세가 한번 만들어졌고 그죠? 그리고는 코로나 국면에 1,100원까지 9,000원짜리가 여기서 9,000원이었었는데요. 여기서 쭉 내려 흘러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장기 하락 후에 코로나 국면에서 여기 1,100원 찍었거든요. 그리고 6,000원대까지 갔으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대박의 씨가 좀 있는 종목은 좀
가격 기간 조정이 좀 길더라도 한번 움직이면 시세가 좀 많이 나니까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드렸고, 더불어서 이런 종목의 특징은 그 이슈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테마성 위주로 많이 가잖아요. 뭐 코로나 치료제든 또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특수든 뭐 재건 관련 주도가 뜨든 아니면 또 사우디에서 오는 이 빈살만 관련해서 투자한다 해서 무슨 MOU 체결만 하면 막 움직이는 종목도 많잖아요. 예, 그런 관련해서 뭐 그것이 철도가 됐든 그죠? 예, 관련 내용이 나오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럼 시세 만들어질 때 이런 종목이 지금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동종목은 지금 불이 땡겨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수익을 키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 종목 저 위에서 5,000원이나 4,000원 또는 6,000원에 고점에 물린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욕심을 내볼 만하다. 2,255원 비중 20% 욕심 좀 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요. 보기 전에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알루코라는 회사가 알루미늄 회사인데 뭐 원자 자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죠? 원자 자격이 오르면 판가에 다 인상하니까 실적은 좋아져요. 근데 이제 판가가 올려놓고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먹는 것부터 우리 짜장면 가격도 올리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원가는 절감되고, 그죠? 예, 이익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실적 개선되겠죠.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기대치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4억이었는데요. 1분기에 62억에 2분기에 38억입니다. 그럼 벌써 100억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작년 12달 동안에 1년 동안 24억 벌었는데 상반기에 벌써 100억 수익이니까 어때요? 5배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분기, 4분기까지 합치면 한 6, 7배까지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러면 EPS가 팍 늘어나잖아요. 그럼 4배에서 5배 보면은 EPS가 1,000원 이상 넘어가면은 보통 BPS가 2,500에 2배 정도 오른단 말이죠. 그것은 뭐 기술적인 거는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저평가 주고 기업 내용도 좋지만 실적이 따라주는 데다가 이슈가 지금 밀어 올리니까 저는 동종목에 대해서는 욕심 좀 내보자. 자, 기술 들어가겠습니다. 월봉에 매수 신호 들어갔고요. 2,500원, 3,000원 근방은 눌림 몫이 매수 관점이고 주봉에서는 매물이 나와 있는 자리는 지금 봐서는 3,500원 라인이 주봉 240주에 붙어있는 수렴 과정에서 끝판왕이 되겠고요. 일봉에 들어가 보면 241선이 3,400원, 3,600원 요 자리란 말이죠. 저는 이 종목을 어디까지 보느냐. 예, 캔들의 모양이 상당히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월봉, 주봉, 일봉 그러니까 시계로 치면 초, 분, 시침이 모두 한 방향 상승 추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매물이 큰 자리였던 이 자리를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3,200원 라인이 돌파되면은 그 다음 자리는 241선을 넘어서 주봉에서 내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4,0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으니까 저는 동종목의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면서 투자 의견은 중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 그리고 지금 수익권인데 굳이 뭐 손절가 필요 있겠습니까? 손절가는 필요 없고 5일 생명성보다는 11선이나 21선 사이에서 잡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은 의미 없고 언제든지 챙기면 되니까 익절식이니까 동종목은 주린이가 됐든 또 갖고 있는 보유자가 됐든 또 노리는 분이라도 할지라도 지금은 매수 관점에 수익을 좀 극대화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중기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알루코는 조금 더 욕심 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보유해보시면서 여기서 더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알루코 관련해서 진단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모두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싶을 만한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인데요. 스치면 상한가 님이 보내주신 세노텍입니다. 네, 세노텍 1,85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세노텍이 뭐 최근에 10월 달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모멘텀 안고 쫙 올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갑자기 탄력이 둔화가 됐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바닥 잡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해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세노텍, 액면가가 100원짜리잖아요. 그죠? 보통 액면가가 5,000원짜리, 500원 이렇게 해서 100원까지 이제 액면을 분할시켜서 유동성을 좀 늘려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주가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사실 비금속 쪽입니다. 이 기업인수 쪽에서 SP 스펙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동종목은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세라믹 피드 쪽 관련해서는 페인트, 잉크, 제지, 광물 이런 쪽에 관련해서 공급하고 있는 종목인데 2차 전지도 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초소형 피드 쪽 관련해서 국산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 재료가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땡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싸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최근에 한 3년 동안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금년까지 4년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실적이 좀 상당히 빠르게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329억이면은 평상시는 한 200억, 280억 이 정도였는데 작년에 영업이익 27억 났고요. 영업이익 27억이면은 그동안 적자 났으니까 퍼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률 마진이 OPM 8% 정도 됐으니까요. 금년에 1, 2분기로 봤을 때는 이 OPM의 증가율 속도가 가속도가 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1, 2분기를 합쳐보니까 당기순이익 한 14억 정도면 작년 12달 한 거를 상반기 2분의 1에서 다 달성했기 때문에 실적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에서 하자는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일단 1,850원이면은 주가가 기업 내용에 비해서는 싸다 비싸다를 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술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지금 한번 사볼 만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2차 전지 관련 얘기 나오는 내용시티 얘기가 나오면 바짝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봉에서 상대 항매하면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게 이제 말하자면 상승 1파에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인데 여기서부터 요 올라가는 기록지, 길이와 추세 길이와 여기서 내려왔던 길이는 이 길이가 조금 더 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1,500원에서 올라와서 2,400원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 하향 추세대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봅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올 때는 어때요?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1,800원에서 요 정도에서는 2,000원에서 2,200원까지는 한번 시세가 만들어지는 자리니까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런 종목의 특징은 잠깐 반등 들어갔다가 세게 시세 주면 금방 또 제자리 돌아오는 특징이 있으니까 2,000원에서 2,200원 정도 오거든 20% 가지고 얼른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물론 2차 전지 업황은 좋아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괜찮긴 하는데 일단 매력은 없잖아요. 지금 봐서는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큰 손들이 살만한 그런 덩치가 좀 크거나 거래가 잘 되는 종목은 아니고 단지 싼 맛에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라는 특징에서 동 종목은 여기 있죠. 1,700원 손절가와 단기적으로 2,000원과 2,200원의 목표가 근처에서는 수익이 나거나 얼른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세노텍은 2,000원 구간 정도에서 수익이 나왔을 때 얼른 탈출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반영해보셔서 재정비도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부자왕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렇게 진단으로 들어갔는데요. 오늘 4가지 종목들 꼼꼼하게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여기서 꿀팁들 많이 얻어가셔서 이 내 포트폴리오 재정비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전문가님은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입니다. 이제 12월을 거의 2주가량 앞두고 있어서 12월을 대비해서 또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에 대한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가 산타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산타랠리가 가능해 보일지 이광무 전문가님께 정확한 코멘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것 같았고, 이제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에 들어가겠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 또 간밤에는 다시 한번 좀 매파적인 발언들도 연이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시장에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산타랠리 가능해 보일지, 단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은 미국 측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 정점에 대한 예상도 나오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파적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계획이 아직까지는 좀 확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의 언급 자체가 매파적인 성향으로 분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이라든지 그리고 최종 금리에 대한 목적지까지의 금리 상승에 대한 보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이 진행되다 하더라도 이전에와 같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보폭이라든지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아닌 어느 정도 좀 기간을 경과시키면서 가는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증시에서는 이젠 최악의 시간은 지났다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증시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부터 해서 V자 반등에 큰 드라마틱한 반등을 좀 기대하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좀 완만한 이 상승에 대한 시간을 좀 경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키 맞추기 시장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에 대한 등락 차이도 좀 큰 상태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등락폭도 좀 이제 좁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나스닥에 대한 증시 반등세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점진적인 상승에 대한 분위기 나온다라면은 우리가 산타 랠리에 대한 큰 등락폭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연말과 그리고 1월 효과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증시는 투자 심리 자체가요.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진다라면은 증시에 대해 좀 움직이는 좀 유동성이 있는 자금들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더 좋아지는 좀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지금은 아직까지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유효성이 좀 진행되고 있지만은 중국에서 좀 봉쇄 완화라든지 그리고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들이 나온다라면은 증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주 재미있게 큰 등락폭은 아니더라도 좀 거시적 봤을 때 좀 안정적인 지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추가적인 이 지수 하락보다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기조가 있을 때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지수를 보자. 다만 이제 업종들 간에 산업들 간에 차별화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과정에서 또 환율에 대한 변동성 안에서 업종 간의 등락 차이는 분명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더라도 인프라 투자 정책을 펼치더라도 우선시되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더 이 산업들 간에 업종들 간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12월에 산타랠리를 기대해도 될지와 관련한 질문을 드렸는데 우선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와 이렇게 환호를 할 만한 그만큼의 급격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완만한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만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업종별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주가 흐름 면밀하게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08님도 오늘이 최대 갈리는 날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비관론과 낙관론 이렇게 두 가지 사이에서 줄타기가 오고 가는 것 같다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인사들이 있었고 그와는 조금 다르게 좀 빠르게 올려야 한다 이러한 이슈도 있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기표권님이 보내주신 이구산업이고요. 3,37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이구산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원금 회복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코앞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구산업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실은 안 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경기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드러내진다라면은 비철금속이라든지 산업재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좀 시장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만약에 이 뭐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 산업재에 대한 가격 변동이 뭐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그와 같은 뉴스들이 좀 전해져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진다. 그때는 좀 짧게 수익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서 비철금속부터 해서 산업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좀 더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건은 일단은 급변하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빨리 때리자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좀 전진적으로 우상향 기존 기대를 할 것인데 주가의 위치를 본다면은 일단은 3,700원 라인 때까지는 좀 회복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손실 보지 마시고 주가 수익 전환 자리에서 1차적 목표가 3,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구산업 관련해서 목표가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그 목표가까지 잘 보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룰루님이 보내주신 액션스퀘어입니다. 액션스퀘어 4,150원에 진입을 하셔서 2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네, 액션스퀘어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3,28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종목이 좀 불안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게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에 대한 유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는 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움직임들이 반등했지만은 그거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이치보다는 카카오 그룹주들이 같이 동반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고요. 일단은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뭐 게임주에 대한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다. 이와 같은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건 무조건 확정적인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대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번 주 주중 동안에 그 위믹스 상패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됩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향방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작 게임 같은 경우에서도 그 배경에 대해서 아마도 좀 위믹스에 대한 뉴스가 좀 크게 전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큰 방향성 없이 좀 잔잔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저는 뭐 오늘과 내일 정도에서는 변동성이 나온다라면은 그 변동성 방향성에 따라서 종목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 주중 동안의 뉴스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되어진다라면은 짧게 움직임이 끝났을 때는 3,600원.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3,200원 라인 때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4,000원 회복까지 좀 기다려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일단은 좀 이번 주 뉴스 좀 확인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액션스퀘어 이번 주에 뉴스 체킹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우선은 4,000원 구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으니까요. 이번 주에 뉴스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드릅조아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들고 와주셨네요. CS 베어링 13,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이거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CS 베어링 지금 보니까 고점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에 진입을 하셔서 좀 오랫동안 지금까지 잘 들고 와주셨는데 전문가님 이거 희망의 기미가 보이시나요? 일단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닥권에서 좀 7,000원대에서 9,000원, 만원 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단기 반등이 사실 적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CS 베어링이 지금 CS 윈드 주가의 향방을 좀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CS 윈드에 대한 주가 향방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동안에 골든크로스가 연출되면서 주가 탄력이 좀 생겼고요. 지금 이 모습이 CS 베어링이 좀 추종하고 있긴 한데 아마도 이제 CS 윈드가 좀 쉬어가거나 그리고 CS 베어링도 골든크로스에 대한 이 과정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단번에 13,000원대, 14,000원대까지 올라오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향성만 읽어드린다라면은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좀 쉬어갈 시간이 좀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유럽 쪽이라든지 주요 국가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사우디 네옴시티에서도요,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들 중에서는 뭐 건축 기자재 종목들이 가장 큰 높이를 가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대규모 투자 금액에 대한 MOU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사업 쪽에서 상당히 좀 비중이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뭐 수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계속해서 좀 반복적인 이슈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CS 베어링, CS 윈드가 모두 다 좀 실적이 좀 주춤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턴 어라운드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가본다라면은 주가는 좀 계속해서 좀 바닥 확인하고 나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다라면은 오늘의 위치가 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CS 윈드에 대한 흐름을 추종하기 때문에 CS 윈드에 대한 단기 추세가 가격적으로 했을 때 7만 원대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손실 구간이 좀 크시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 탄력으로 해서 11,000원대를 빨리 온다라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고요. 좀 차분하게 좀 시간을 거쳐서 올라온다라면은 아마도 8,000원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N자형 흐름이 좀 연출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당장은 빠져나오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11,000원대 빠르게 올라온다? 그러면은 비중 축소. 그게 아니라면은 좀 시간을 두고 좀 회복, 좀 긴 시간 좀 기다리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올 때 그리고 만약에 보유기간을 조금 늘려가지고 할 때랑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전략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CS 베어링 관련해서 두 가지 부분 잘 고려해 보셔서 투자 플랜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CS 베어링 신재생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기가 잘 안 들려서 네. 나 전화기 끊어놓고 들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종목을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일단 전화기가 잘 안 돼서 제가 채팅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고요. 23만 7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보고 우리 시청자님이 언제쯤 진입을 하신 걸까 궁금했는데 만약에 최근에 진입을 하신 거면 그래도 막 손실 없이 잘 기다리시는 것 같고요. 손실이 있던 구간이라면 그래도 잘 올라올 때까지 버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원금 회복을 하고 난다면 앞으로 더 수익 가져가고 싶은 욕심도 좀 생길 것 같아서 전문가님 같으면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네, 저는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에서는요. 오늘 파나소닉과 그 레드우드 이 기업 간에 양극재 공급에 대한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LNF가 같이 뉴스가 되진 않았거든요. LNF가 그 레드우드 이 미국의 회사와 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HTS라든지 뉴스 효과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뉴스가 아직 발표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고요. 아마도 이제 머지않아서 HTS에서 노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주가가 좀 쉬어갈 때 좀 내려온다라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좀 기다려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시청자님이 지금 23만 원대 갖고 계신데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 회복 기다리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LNF라든지 주요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거의 한 3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2차전지 소재라든지 2차전지 관련해서 투자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수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향후에 경기 회복에 대한 사이클을 떠나서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서 저는 LNF는 크게 손실 볼 종목은 아니다. 일단 이 종목을 좀 끌고 간다라면은 지금 전고점 위치가 26만 원 라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25만 원, 26만 원 사이 정도의 움직임이 온다라면은 이 라인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두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도주 역할을 2차전지 종목들이 좀 더
끌고 가줘야 될 것 같고요. 더 끌고 가기 위해서는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다시 재상승 움직임이 연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LNF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흐름입니다. 뭐 주가 차트를 보셨을 때 지난해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박스권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1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서 저가 매수 이와 같은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레드우드발 뉴스를 좀 기대해 본다라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라인 따라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했을 때는 26만 원 라인 때까지 박스권 상단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LNF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이 움직이고 있고 따라서 26만 원까지는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LNF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보면 몬트리올의 아들님이 보내주신 BGF 리테일이고요. 18만 9천 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어제 진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월마트 보고 들어갔다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해오셨어요. 우리나라도 소비 패턴이 편의점 쪽으로 오히려 증가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차트를 보고 들어간 자리를 보고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 같으면 여기 절대 무서워서 들어갈 엄두조차 못 낼 것 같았는데 여기서 진입을 하셔서 지금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신 걸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BGF 리테일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월마트를 보고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월마트 주가라든지 월마트 유통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진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도 이제 타깃이라는 이 대형마트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했고요. 일단은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히려 좀 사회적 현상 때문에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위치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정고점 위치입니다. 일단은 유통업의 자체에 대해서 좀 소매 위축이라든지 이와 같은 전망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높은 목표가는 제시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뭐 도달했었던 20만 원 가격대가 1차적인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20만 원대에 올라온다라면은 1차적인 차익 신호를 챙기자라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BGF 리테일은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해서 한번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BGF 리테일 저는 지금 봐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차트를 보면 제가 나는 강심장은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참 대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BGF 리테일 통해서 더 많은 수익 가져가시길 제가 여기서 함께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손우림TV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코아시아 7,62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대응 전략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 코아시아 어떻게 보시나요? 7,620원까지 아직 갈 길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저는 코아시아에 대한 주가 향방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 2020년도 때까지는 좀 좋게 봤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좀 사실은 저는 반도체를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아시아 주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좀 종목 선택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반등 추세가 나왔을 때는 좀 종목 정리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최근에 와서는 7,600원 라인대, 7,500원 위치에서는 좀 주가가 좀 박스권 상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주가가 박스권 하단을 지켜주고 있어서 다시 재차 7,500원대에 올라온다라면은 비중 축소, 종목 교체 의견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야기 드리겠고요. 조금 더 뭐 기업 내부적으로 좀 정비가 좀 마치고 난 다음에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아니면 전력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이와 같은 키워드가 있었을 때 코아시아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좀 우회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반등 시 매도 관점 7,500원 매수가 위치에 올라온다면은 정리하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코아시아는 반등 시 매도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문가님 이제 오후장 시작이 되는데 오후장 간략하게 포인트 잡아주세요.
오늘은 좀 이번 주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일정이 있죠. 뭐 아무래도 이 사우디 왕세자에 대한 방한 소식이 상당히 큰 뉴스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움직였던 종목들, 어떻게 보면 이벤트 소멸에 대한 뭐 주의 경고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벤트 이후부터 해서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재정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좀 주의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 대응 전략 포인트 함께 잡아주셨는데요. 일단은 너무 급격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살짝 좀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전략 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종목 진단해드렸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아니죠, 1시간 더 앞당겨서 진단쇼 할 테니까요. 많은 종목들 들고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수 상황 간략하게만 보자면 아직도 약간은 좀 부진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꺾였네요. 1.25%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73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약한 흐름이 이어가는데 오후장에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